자,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이거 뭐 다 구한 겁니다. 식으로.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 건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렇게 나와. 지구에서 질량이야, 질량. 질량이니까 다리도 kg 썼겠지. 60kg인 물체가 있대요. 어디서? 지구에서. 이 물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달에서 측정을 하면은 이 달에서의 중력은 어떨지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샤프 같은 걸로 적어주면 좋겠죠. 지우개. 지구에서의 무게가 뭔지 떠올려야겠지. 무게가 600 뉴턴이래요. 무게니까 뉴턴 나뉘어줬어. 이 물체가 달에서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달에서 측정한 무게는 어떻게 될지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적고, 이거는 선생님 추가 질문. 물체를 반으로 잘랐을 때 지구에서의 질량, 달에서의 질량은 근데 그 물체의 질량을 어떤 걸로 표현하실 거예요? 물체 그 질량을 그 얘기해야지 이 물체를 아, 반으로 잘랐어.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어. 반으로 자르고 그 반으로 잘린 나이의 질량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 하나가 60kg이네. 얘 반으로 정확하게 잘랐어. 정확하게 잘라서 이 반으로 잘랐을 때의 질량. 오케이? 질량의 개념을 위해서 다시 드립니다. 자, 질량의 개념 다시 봐볼까요? 위에 표 다시 다 표로 읽어봐 한 번씩. 얘는 생선이 좀 어렵지. 이걸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프린트를 했는데 도저히 뭔지가 모르겠어. 저 랜덤 보기에는 이상해. 이제 학교에서 맨날 이것도 팔뚝팔뚝질을 모자리라고 하면서 붙을 수도 있는. 학교애들과 난리가. 질량 개념 봤어? 지금 약간 틀리판이 많이 맞았어. 추추추.
자, 질량의 개념 말해줄 사람. 서윤아 말해줄래? 장소. 그치? 그건 특징이지 질량이.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질량의 정의. 표 한번 봐볼래? 질량의 개념이라고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물체 고유. 그렇지. 고마워 말해줘서. 물체의 이게 중요했지. 고유한 양이다. 양이야 양. 양이긴 한데 고유해. 고유하다는 뜻에서 비롯돼가지고 특정 장소와 무관해지는 거야. 빨리 쓰려고 막 글씨 날렸습니다. 특정 장소와 무관해. 왜? 고유한 양이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이니까 물체의 크기, 선생님이 추가로 질문을 막 반으로 자르다던가 뭐 좀 갈아버린다던가 그러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물체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차륵이 있어.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야. 차륵이 있어. 차륵이 있어. 똑같은 양이야. 양 같은데 그걸 쫙 펼친 거에서의 질량과 그걸 꽉꽉 뭉쳐가지고 이만큼으로 조그맣게 만든 거와 질량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렇지. 모양은 변했지만 양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질량은 같고, 그러니까 달에서도 질량은 여전히 60kg일 거야. 근데 무게는 은우야, 무게의 개념 한번 말해줄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중력의 크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력이 바뀌면은 무게도 바뀔 수밖에 없어.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의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게가 600N이었다면 달에서는 6분의 1에서 100N인 무게가 가지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력이 더 작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에서 걸을 때 둥둥 떠다니면서 걸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야 될까? 목성으로 봤어. 목성은 기체 행성이어가지고 우리가 밟을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과학적인 가정을 해서 비과학적인 가정을 해서 목성에서 선생님이 걷는다라고 말해볼게. 걷고 있어요. 자, 목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매우 강합니다. 몇 배지? 몰라, 강했어. 강했는데 강해. 그러면 그때 무게는 100N인 물체를 목성으로 가져갔어. 똑같은 방법으로 무게를 측정했다. 그때 무게는 100N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 표현. 커지겠지. 중력이 강해졌으니까. 좋았어. 자, 지구 중심이 저 밑에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봐봐. 여기서 일단 정답 먼저 말해줄게. 지구에서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이거 수직이야, 수직.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고 지구 중심이 여기 있어요 하고 그리면 얘네들이 화살표가 좀 바뀌어서 그려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 지구의 반지름은 6,500km라고. 이거 해봤자 요만한 공일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요만큼 가도 사실상 방향은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라는 그 개념이 워낙 커서,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그냥 아래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지구에서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야. 오케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중심 방향인데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케이? 지구가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수직 아래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완전 아래로 그려주면 되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물체가 가 위치에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A, B, C 중에서 골라주시고 나의 위치에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D, E, F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빨리 쳐주세요. 그렇지. 다들 잘하네. 이제 새로운 힘을 배워볼 거예요. 탄성력을 배울 건데 탄성력의 개념 먼저 말해볼게요. 민지 한번 읽어줄래? 그냥 뜬 위치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보자. 민지가 생각할게. 되돌아가려. 오, 잠깐만.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되돌아가려는 힘. 근데 선생님이 단어라고 해서 이게 맞는데 여기까지 붙여주면 좋겠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똑똑한 놈이지. 대답 잘해줬어. 자, 선생님이 용수철을 가져왔어요. 가져오진 않았고 옆에 있는 볼펜에서 뺐어. 아, 근데 너무 작다. 보이나? 야. 보이지, 재민아? 지우도 보이지? 자, 선생님이 용수철을 늘렸어. 놓을 거야. 어떻게 될지 다 예상되지?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되돌려고 하겠지? 그래서 줄어들 거야. 선생님이 용수철을 눌렀어. 여전히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지? 놓을게. 되돌아왔지. 이 되돌아오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 한번 눌러볼래? 쉽지 않을 거야. 왜 쉽지 않냐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력 때문에 계속 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은호가 얘를 변형시키려고 힘을 주고는 있는데 그에 반발해서 용수철이 은호한테도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고 적어줄까? 탄성체는 탄성력을 가진 물체. 용수철, 공, 농구공, 테니스공, 골프공도 탄성체예요. 탄성력을 가진 물체. 많이들 있어. 사실 종이도 탄성체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됐고 얘를 눌렀어. 놓을 거야. 원래대로 돌아왔지. 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온 거야. 선생님이 얘를 다시 돌려보내진 않았잖아. 선생님이 힘 줘서 얘가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니잖아, 모양이. 얘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되돌아온 거예요. 종이도 탄성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봐봐. 선생님이 얘를 휘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지? 이것도 탄성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탄성력은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력이겠죠. 그래서 용수철을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지만은 용수철 끝에 뭐 어떤 나무 토막을 걸어놨고 선생님이 얘를 당겼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때 작용점은 여기야.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고 크기는 뭐 알아서 측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10N이라고 해볼까? 탄성력의 방향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준 힘의 180도 반대 방향. 그리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작용점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이에요. 탄성력의 방향 적어봅시다.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 반대라는 게 180도 반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반대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반대라고 표현을 잘 안 해. 반대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야. 근데 이제 문맥에 따라 좀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제 손과 용수철이 손이 용수철을 잡고 있는 점을 작용점이라고 하자. 거기서 지금 이 화살표가 작용하는 힘이야.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이때 탄성력을 한번 그려봅시다.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은 5N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나도 얘는 용수철을 밀고 있는 거야. 5N으로. 이때도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을 한번 그려주세요. 탄성력도 그려주고 작용하는 힘도 그려주는데 작용하는 힘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힘의 화살표와 탄성력의 화살표의 색을 달리하면 구분할 수 있겠다. 오케이? 볼펜 빌려줄까? 펜이 없는. 물펜을 부셔버렸어요. 아이고. 볼펜 빌려줘야 돼? 네. 민지도 펜 필요해? 다 쓰면 이것도 밑에 적어주세요. 탄성력의 크기 부분에. 힘의 크기는 화살표로 표현해야지. 화살표로 표현하려면 작용점이 있어야 되고 쭉 그었고 화살표니까 머리를 그려줘야겠죠. 사실 밑에도 여기도 같은 거예요. 둘 다 밀었대. 앞에 볼까요? 왼쪽 그러니까 용수철을 수축시킨 거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20N이 작용하겠죠. 얘는 당긴 거야.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20N이 작용하겠죠. 다들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 당기진 않을 건데 우리가 당기지 않을 뿐이지 다른 어떤 힘이 당기고 있어. 원래 용수철은 이랬어. 이 용수철 끝에 추를 매다는 거야. 그랬더니 용수철이 늘어나겠지? 요거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 왜 늘어날까? 이 용수철에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맨 처음에 힘의 개념 말했잖아.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것을 힘이라고 말했지. 물체의 모양이 변했어.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이때 작용한 힘은 무엇일까? 중력. 중력. 또 다른 답안은?
또 다른 답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중력이 정답이거든. 근데 어떤 중력? 어떤 중력?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누구한테 작용하는 중력?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추를 중력이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거야. 왜냐면 지구고 뭐 당연히 지구겠지. 딱히 별 말이 없으니까 지구일 테고 지구에선 중력이 작용하고 모든 물체에 추도 중력을 받을 거야. 그 추가 받고 있는 중력, 추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를 한 개에서 두 개로 증가시키면은 추의 무게가 증가하잖아. 선생님 무게라고 말했어. 무게가 증가하잖아. 만약에 이거 하나의 추의 무게가 10N이래. 두 개로 하면은 20N이겠지 총. 그치?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추의 무게와 같다. 20N이야. 오케이? 여기서 질문. 추 하나의 무게가 9.8N이래. 그럼 이 추의 질량은? 앞에 표 한번 찾아볼래? 중력, 아니 질량과 무게 정의하는 표. 1g 1 킬로그램. 킬로그램이겠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추 하나의 질량이 2kg이래.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한번 옆에다 작게 적어볼래? 그냥 여기다 작게 적어봐. 왜냐면 말하면 다른 아이들은 생각할 게 뺏기는 거니까. 추 하나의 질량이 2kg이래.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니까 힘의 단위를 써야겠지? 힘의 단위는 뭐였지? 뉴턴이었죠. 단위까지 잘 적어주세요. 그 질문 한 번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추 하나의 그러니까 추 하나의 질량이 2kg이야. 이때 요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사실상 추에 작용하고 있는 땡땡이겠지. 생각나. 어려운 질문이야. 뭐. 정답은 19.6N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 하나의 질량이 2kg이었대요. 지구일 테니까 아까 표에서 말한 9.8을 활용하면 되겠지. 9.8 곱하기 질량은 무게였습니다. 근데 이 무게가 뭐야?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였지. 근데 이 물체가 어디에 걸려있어 지금? 용수철에 걸려있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말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가면 9.8 곱하기 질량 2kg, 무게는 19.6N 이퀄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오케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봐볼까? 추 하나 걸었을 때 5cm 늘어났대 용수철이. 2개 걸었을 때는 10cm. 그러면 5개 걸었을 때는 25cm 늘어나겠죠. 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례해서 늘어난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걸리는 힘의 크기와 비례해서 늘어난다. 여기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일단 짚고 다른 거 설명해줄게. 중력의 크기는 이거였지. 이때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는 반대로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 뭐 19.6N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탄성력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요거만 적어주자. 용수철에 사실상 탄성 제위 변하는 정도는 탄성시마다 다르다. 무슨 뜻이냐? 용수철 하나가 있어. 얘는 1kg의 힘에 10cm 그러니까 변형된대. 두 번째 용수철은 더 촘촘하게 감겨져 있어. 안 늘어났겠지 잘. 그래서 얘는 똑같은 1kg의 질량 뉴턴으로 봐야겠구나. 1N의 힘을 가했을 때 둘 다 얘는 5cm 변형된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비단 용수철뿐만은 아니겠지? 농구공의 탄성력과 변하는 정도와 탁구공 혹은 테니스공의 변하는 정도도 다르겠지? 물체의 종류마다 변하는 정도는 달라져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둡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탄성력의 방향도 그리면 여기서 당기는 힘이니까 반대로 작용하고 크기는 같겠다. 여기는 누르는 힘이니까 누르는 힘에 반대로 같은 크기로 작용하겠다. 오케이? 그려주세요. 자, 문제다. 뭘 물어봐야 될까? 여기에서는 그거 한번 물어보자. 얘 작용하는 용수철의 크기는 이거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선생님 바로 다 알려주면은 49N이겠다. 어디로? 요 방향으로 49N. 탄성력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 이렇게 나왔겠어? 5 곱하기 9.8 한 거야. 5, 9, 45 더하기 0.8이니까 4N에서 49N.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추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하나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응용해 보자. 중력은 여기로 49N이지. 그치? 그거에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지. 49N. 이때 항력은 0이지. 없는 거니까 단위 붙이면 안 돼요. 0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건 뭐야? 힘은 뭐였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게 힘이었지. 근데 힘이 없대. 이때 처음 운동 상태는 정지였어. 그럼 여전히 이 추는 정지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할 수 있을까 너희가? 한번 상황 설명을 해줄게. 추가 있어. 추를 저울에 그냥 올렸어. 근데 그냥 올리면 13N보다 뭐 13N은 아닐 거야.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가 그 추를 용수철 저울에 딱 걸고 들어 올린 거야. 살짝. 오케이? 그렇게 살짝 들어 올렸을 때 힘이 12N이고 추가 있고 추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고 그 상태에서 측정한 이 안전방위 저울을 누르고 있는 힘은 총 13N이래. 그러면 추 자체의 무게는 몇 N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건 초고난도야. 특히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일단 다른 거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 줄게. 어려운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경험이 많아야 시간을 훅훅 늘어요. 그 밑에 달에서 용수철의 길이가 6cm 늘어났을 때 같은 추야. 같은 추를 걸어놓은 거야. 오케이? 달에서는 같은 추 6cm 늘어났었대. 용수철이. 같은 추, 같은 용수철이어야겠다. 지구에서는 몇 cm 늘어날까? 한번 적어볼래? 단위도 같이 적어주자. 우리 단위는 정말 중요해요. 과학에서 단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조금 어렵게 접근하니까 쉽게 접근해.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죠. 만약에 얘가 달에서 1N짜리 추였대. 같은 용수철이면은 같은 추고 있고 그러면 질량은 같을 거 아니야. 그대로 지구로 갖고 오면은 얘의 무게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야? 6배 하면 되겠지? 6N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무게는. 근데 질량은 여전히 9.8분의 1kg이었겠지? 9.8분의 똑같이 1kg일 거야. 네? 아니다. 이렇게 가야지. 9.8분의 6km였을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9.8분의 6kg일 거야. 근데 질량의 크기만, 중력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1N이었다가 달에서는 무게가, 지구에서는 6N. 오케이? 무게야, 무게. 그러다 보니까 추의 무게가 6배가 됐잖아.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도 6배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36cm가 늘어나겠다. 오케이? 이거는 또 반대야. 지구에서 측정했더니 똑같이 6cm가 늘어났대. 같은 추겠지? 같은 용수철이고. 추가 2개로 늘어났네? 생각을 한 번 더 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cm 늘어났을까? 이 경우에서는 같은 추고 같은 용수철이고 달라진 거는 지구에서 측정한 거와 달에서 측정한 거 달라졌고요. 그리고 추가 1개에서 2개로 증가했습니다.
뭐 푸는 동안 들어보면 이건 간단하게 말할게요.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 활 쏘는 거,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에서 탄성력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활이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탄성력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줄이 갖고 있는 탄성력도 있을 테고. 얘는 어떻게 변해? 당겼어? 당기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렇게 변하고 싶어하는 힘을 통해서 화살을 날릴 테고, 화살촉을. 그리고 이 줄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잖아. 얘도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이 힘을 통해서 좀 화살촉을 밀을 테고. 침대는 밑에 용수철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 용수철의 탄성력을 통해서 폭신폭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키보드 눌렀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용수철 때문이에요. 머리 묶는 고무줄 늘렸다가 놓으면은 다시 되돌아오죠. 다 탄성력 때문이에요. 오케이? 사실상 침대, 키보드, 볼펜은 다 용수철 써가지고 예시야. 오케이? 얘는 좀 다른 거고, 얘도 좀 다른 거고, 얘는 그냥 고무의 성질이에요. 고무의 성질. 이거 세 개는 용수철의 성질이고. 자, 이거 먼저 답을 같이 찾아볼게요. 다들 잘 해줬어요. 자, 지구에서 추 하나에 6cm였대. 같은 추, 같은 질량이 같은 추겠고 같은 용수철을 썼겠지 당연히.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추 하나만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까와 똑같이. 그러면 얘 1cm 바뀌었겠지. 근데 추가 2배로 늘어났잖아. 이거 2배 해주면 되겠지. 2cm. 오케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시간이 24분. 우리 30분까지 수업이니까 3분 있다가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풀었니? 상황은 다들 이해했죠? 요거 하나만 말해줄게. 우리가 9.8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중력 상수라고 말했지. 근데 문제에서 계산을 할 때는 주어줄 거야. 9.8로 계산해라. 혹은 10으로 계산해라. 오케이? 9.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더러운 숫자잖아. 깨끗하지 못한 숫자야. 그래서 그냥 10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들어있다. 근데 봐봐. 여기서는 1kg의 물체의 무게는 10N이다. 이게 뭔 뜻이겠어? 9.8로 계산하지 말고 10으로 계산해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이다. 여기는 9.8로 계산하라는 문제야. 오케이? 문제 잘 읽어보고 10으로 계산해야 될지 9.8로 계산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시를 안 해줬다 하면은 일단 10으로 계산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아마 무조건 제시해줄 거야. 간혹가다 문제가 편집 도중에서 뭐 조건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좀 빨리빨리 만들려고 대충 만들었던 거 하면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일단 10으로 계산해. 왜냐면 10이 편하니까. 근데 이거 이 문제에서 그 구하라는 게 뭐예요? 추의 질량, 아니, 추의 무게. 아, 무게. 추의 무게. 이 상황에서 추의 무게는? 근데 그 그림에 있는 손이 저 영수차를 잡고 어.
이게 용수철 저울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낯선 거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용수철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똑같아 이거랑. 피오랑 그램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무게를 구하라 했으니까 무게의 단위 쓰면 되겠지. 뭐야? 자, 앞에 볼까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이제는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해야 돼요. 자, 상황 설명 다시 해줄게. 추가 있어. 그 추를 용수철이 12N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전체 얘네들을 그대로 이제 안전뱅이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가 13N이었고, 오케이?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용하는 힘을 다 그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두 번째, 그 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용수철에 탄성력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저런 힘들을 다 합한 사실상 작용점 같은데 옆에다 그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저런 힘들을 다 합한 결국에는 이 안전뱅이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지금 힘 3개에 작용하고 있어. 오케이? 추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그리고 추와 이 용수철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 그리고 이 전체적인 힘을 모두 합한 합력. 오케이? 자, 지금 문제는 추의 무게를 구하라는 거였지. 추의 무게는 사실상 추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지. 이 검은색의 크기를 구하면 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은 12N이야. 12N만큼 추는 약간 올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힘의 함량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추의 무게 빼기 용수철의 탄성력이겠지. 이게 뭐냐면 그냥 저울이라고 할게. 저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야. 이거 사실상 선생님이 아까 말한 함력이라는 말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추의 무게가 뭐야? 이건 몰라. 용수철의 탄성력은 12N이네. 저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몇이야? 13N이야. 그러니까 추의 무게는 25N이 되겠다. 오케이? 이때 추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몇이 될까? 240. 2.5kg. 오케이? 아, 10을 나눠야지. 왜냐면 질량 곱하기 9.8이 25N이 나온 거 아니겠어. 거꾸로 가야 되니까 10을 나눠줘야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자, 너희 아직
방정식 안 배우지 않았나? 방정식 중학교 때 가서 배웠어? 네,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방정식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비 안 걸리려면. 근데 할 수는 있었다. 알겠죠? 어렵진 않았어. 어려웠는데 작용하는 힘을 다 화살표로 그려보라. 오케이? 오케이? 끝!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쉬시면 됩니다.